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나로호 3차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일단에 이상이 생겨 발사가 긴급하게 연기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인데 우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고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언제 다시 발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아쉬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발사 준비 과정에서 헬륨 가스가 누출됐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이죠. 이 나로호의 발사 준비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압력 제어용 헬륨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연결 부위가 터져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연구진들은 현장에 접근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1단과 이 발사대 접합 연결 부위에서 하나의 실링, 그러니까 연결 부위 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리가 도출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헬륨 가스가 왜 이렇게 누출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나로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뭐 헬륨 가스가 누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연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헬륨 가스는 나로호의 연료는 아닙니다. 이 연료 주입 전에 엔진의 구동을 위해서 각종 밸브가 필요한데요. 이 밸브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압의 헬륨 가스입니다. 이 오늘 오전 액체 헬륨을 공급하던 중 220바의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연결 부위의 실링이 파손돼서 가스가 누출된 건데요. 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당초 연결 부위의 실링이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설계는 됐으나 이 자리를 잘못 잡았거나 뭐 또 일부분이 튕겨져 나오면 가스가 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리허설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리허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우연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리허설을 점검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는 이 리허설에서는 발사의 이 절차적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각 부품별의 안전 점검을 했던 이 뭐 로켓이나 인공위성 등을 하나로 모아서 이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사실 실전에 들어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결 부위 파손 역시 헬륨가스 주입하기 전에는 사전에 미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우연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1단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나로 1단은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러시아 측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그 원인 규명이 사실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그 모두 러시아 연구진에 의해서만 이제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직접 로켓 내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로켓 자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 고흥에 와 있는 150여 명의 러시아 연구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뭐 나로호의 사실 사업 주체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문제를 확인하고 나면 우리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후의 과정들을 계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나로 발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2차 발사 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네, 뭐 1차 때도 이제 그 자동 카운트다운 당시 이 압력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중단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압력 센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연결 부위 파손과 같은 이 하드웨어의 문제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번과 같이 이 연료 주입 전 헬륨가스 충전에서는 이 1차나 2차 때 발사 당시에는 모두 문제없이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발사대에서 이제 내려온 나로호 언제 다시 발사가 가능할지 가장 궁금한데요. 이후 나로호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나로호는 발사대에 기입돼 있었던 것에서 이제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동을 위해서 준비 중인 건데요. 이 자세한 가스 누출의 원인은 조립동으로 이제 나로로 옮겨와서 수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립동에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이 항우연은 예상하고 있고요. 이 거치대에 올리는 데에도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누출 사고에 대한 점검은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31일까지로 정해진 예비일 안에는 발사가 가능할까요? 네, 뭐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진짜 과연 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이 발사대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에는 최소한 3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나로를 이 조립동으로 옮겨서 확인을 한 뒤에 사실 이번에 누출됐던 연결 부위만 교체를 해도 되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이 예비 실링만 교체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육안으로는 현재 한 개의 실링이 터져서 이 접합면 밖으로 도출된 게 보이고 있지만 또 실제 로켓 안을 열어봐야 뭐 몇 개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현재 항우연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실링의 파손은 이 발사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부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준을 경미하게 보고 있으며 이 오늘 안에 만약 파손된 실링을 수리할 수 있으면 빠르면 오는 29일에 다시 나로호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장 정도는 이 나로호를 열어봐야지만 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밸브 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예비일 안에 발사를 하게 되지 못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언제쯤 발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항우연이 발표했던 예비일은 31일까지인데요. 네, 이 만약 예비일 안에 나로호를 발사하지 못하면 이 국제기구에 다시 통보를 해서 발사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발사까지의 전 과정 중에서 사실 이 나로호 발사를 어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발사 예정일이 새롭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조금 전 3시에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요, 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빨리 발사를 하는 것보다는 발사의 성공이 중요하다 때문에 차분하고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한 뒤에 이 정리해서 발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와 함께 나로호 발사 연기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